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이 동영상 배경화면이 어딘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네, 제가 일하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제 방 사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고요. 네, 오늘은 범죄 피해 신고 후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란 주제로 한 가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범죄 피해 신고를 했다. 그럼 경찰이 오겠죠? 그리고 경찰분에게 이러저러한 상황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이제 여러분은 고소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범죄 신고를 했는데 또 고소를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범죄 피해자분이 범죄 신고를 한 후 고소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떠들썩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때 과거 피해자들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피해 여성이 이번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과거 피해 여성은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에 갔으니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정작 범죄 피해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크게 인지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인지사건은 경찰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지, 즉 알아차려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고요.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범죄 사실을 고소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범죄 신고는 고소고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소고발이란 것은 국가에 범죄를 특정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신고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어떤 현상을 알려준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신고를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불이 났다라는 현상을 소방서에 알리는 게 화재 신고죠.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가 있을 때 고라니가 한 마리 도로에 죽어 있어요 라고 현상을 알리는 것도 신고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 신고 또한 누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찔렀어요 라는 그 현장 상황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럼 경찰이 출동해서 이 신고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하게 됩니다. 즉, 신고 사건의 경우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아니라 인지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고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때는 단지 참고인, 제3자 또는 범죄 피해자가 될 뿐 결코 고소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순 범죄 신고한 피해자, 즉 범죄 피해자와 고소인은 법적 권리와 지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 검찰 수사 결과의 고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면 7일 이내에 반드시 고소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자기 사건이 기소되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그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피해자는 직접 검찰에 신청해야만 수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사건 진행 여부를 제때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에서 수사하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내가 당한 이 범죄 수사를 하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찰이 범죄에 대하여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은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재정 신청하여서 상급 검찰청과 법원에 다시 한번 내 사건을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범죄 피해자에게는 항고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한번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투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헌법 소원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 형사사법 포털에서 고소인은 자기 사건을 쉽게 열람해서 그 수사와 재판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단순 피해자는 그렇지 않고 사건 내역이나 열람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를 당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위축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 그때는 정말 힘이 빠지겠죠. 그런데 이때 검찰의 결정에 대하여 항의하고 다툴 수 있으려면 반드시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소 절차나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문제는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 신고 후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프렌즈 법률사의 대표 변호사, 국가대표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동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